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마이너스 99억 적자에서 매출 5천억 흑자 전환,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작년까지 회사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본격 실적이 2배, 3배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지금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성장하는, 그러니까 2025년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작년까지 좀 어려웠던 기업입니다. 바로 교촌 F&B라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교촌치킨입니다. 아니, 치킨 만드는 회사가 성장할 게 있어라고 하겠지만 꼭 집중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는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52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죠. 근데 적자는 어디서 났냐? 일단은 매출이 4,800억 원으로 증가를 하긴 했지만 당기순이익이 5억 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95% 감소를 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55억 원으로 22%가 줄었고 이 기간 동안에 손실이 30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고 2분기에도 99억 영업이익 적자를 냈습니다. 사실 이 두 개 기간만 해서 120억의 적자를 낸 게 작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촌은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 신메뉴를 선보이고 국내 소비자 수요를 높이고 글로벌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니, 신메뉴를 그냥 선보인다고 해서 사실 실적이 오르고 성장합니까? 아니죠. 사실 이 모든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교촌치킨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건데 그 구조가 25년도부터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다. 그럼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니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교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살아난다고 보는 거죠. 일단 교촌 F&B의 폐업률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이 가맹점들, 그러니까 교촌치킨을 믿고 내가 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차린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데 그 폐업률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내가 차렸다가 장사가 안 되네. 교촌 F&B가 위축되고 있는 국내 치킨 사업의 현실과는 달리 6년 연속이나 폐업률이 0%대 기록 중입니다. 0%대라는 게 아예 뭐 한 군데도 폐업을 한 데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0. 몇 프로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숫자의 폐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2019년에 0.2%, 2020년에 0.1%, 2021년에 0%, 2022년에 0.2%, 2023년에 0.7% 등 지속적인 0%대 폐점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개 중에 한 개도 지금 폐점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500개 중에 한 개가 있을까 말까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도 총 1376개 매장 중에서 8개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0.6%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1%가 안 돼요. 그 정도로 폐점률이 정말 낮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수요층이 탄탄하고 그만큼 실적이 유지가 되는 치킨집이 교촌치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위주의 광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광고 한 대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우리 허니콤보, 레드콤보 하면서 치킨을 보통 안단 말이에요. 누가 광고하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촌을 시켜 먹지 않죠. 그리고 가맹점 관리나 운영 능력에서도 타업체와 차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폐업률이 이렇게 낮은데 왜 실적이 별로일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교촌 F&B가 직영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국내 사업에서 가맹지역본부의 직영 전환 효과가 본격화되며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언제? 25년도에. 제가 말한 구조가 이겁니다. 올해부터 이 직영 전환에 대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집중하십시오. 전국 23개 가맹지역본부입니다. 그러니까 가맹지역본부란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촌치킨의 본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청인 거죠. 그래서 전국 23개 가맹지역본부를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촌치킨 안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원래 외부에 있던 건데 그냥 내부로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급하던 수수료 약 120원이 절감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텐데 원래는 교촌, 그 다음에 가맹지역본부, 그 다음에 가맹점, 이게 이제 우리가 시켜먹는 치킨집이죠.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중간에 분명 꼈다는 건 얘가 돈을 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돈이 120억이었는데 이 120억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 120억은 순전히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가맹점이 납부하는 수익이라든가 가맹점이 납부하는 유통 비용에서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 상부상조죠. 그래서 지난해 전년 대비 약 38.6%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가맹지역본부 직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229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맹지역본부의 뭐 안에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사람들을 뭐 데려오거나 자르거나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맹지역본부 전국의 23개를 털어먹고 그거를 다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229억 원이 일회성으로 생긴 겁니다. 앞으로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 구조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해당 비용을 제외한 실질 영업이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구조화를 한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교촌치킨과 가맹점 단 둘이 이제 주고받는 구조를 만드는 비용을 229원을 내고 지금 실적이 뭐 150억 원 나왔는데 그걸 제외하면 381억 원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맹지역본부 고용을 상당 부분 승계를 했고 그러니까 교촌치킨으로 넘겼다는 거고요. 가맹지역본부를 없앤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추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용을 다 때려박았고 올해는 박을 게 있다 없다? 이거 관련해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순수익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맹지역본부를 왜 없앴는데요? 아니 쓸만하니까 쓴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뭐 필요 없는데 쓰지 않았겠죠. 근데 기존의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본사가 있고요. 교촌치킨. 그 다음에 가맹지역본부가 있고 가맹점, 우리가 시켜먹는 치킨집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중간에 유통 비용이 2배로 늘어나고요. 당연히 얘네가 뭘 먹겠어요? 중간에 일부 수수료를 먹겠죠. 그 수수료도 먹고 가니까 원가가 비싸거나 유통 비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가 닭이나 소스 등 원부자재를 공급업체에서 받아 가맹지역본부를 거쳐 전국 1362개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사는 가맹지역본부에 던져주기만 하면 돼요. 얘네들이 나눠주고 교육하고 하는 법 서비스 얘기 다 해주고 그럼 가맹점이 그대로 얘네한테 받아서 팔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득 보는 게 있었지만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맹지역본부는 가맹점 관리도 하고요. 영업 지원, 어떻게 영업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치킨 튀기는지 또는 어떻게 포장하는지, 그 다음에 품질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해야 될 일을 가맹지역본부가 그 지역에서는 맡아서 한 거죠. 그래서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중간 운영 조직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편했겠죠. 정말 대단한 게 아니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편한 만큼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물류비요. 2번 거치니까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유통 단계가 많아지면서 운영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이면 될 게 15,000원, 뭐 5,000원이면 될 게 8,000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점점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점점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사 느꼈겠죠. 와, 이대로 가면은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구조화시키는 흐름이 2024년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가맹지역본부를 본사로 다 쑤셔 넣으면서 비용이 200억 정도 발생을 한 거고, 그 200억 발생한 거를 2024년도에 다 반영을 시켜서 영업이익이 34%인가 줄게 나왔던 거죠. 근데 보다 올해부터는 온전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반영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큰 2025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구조화한 첫 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진출에 대한 성장성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촌 F&B가 다른 치킨 회사 기업들에 비해서 해외 진출이 그렇게 가속화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가속화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죠. 교촌의 2025년 해외 매장 수는 전년이 약 84개니까 올해 몇 개? 100개 이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천천히 올라왔다면 앞으로는 좀 가속화시키자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단순한 그냥 매장 수를 늘리자.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외에다가 그냥 우리가 뭐 사실 그냥 의미를 두자. 이게 아닙니다. 돈을 벌자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통한 로열티 수익과 소스나 부자재 수출 확대 등 수익성 중심의 해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점포 수를 뭐 여러 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돈을 버는 그리고 수익이 나는 점포를 하나하나 천천히 늘려가는 게 계획이라는 거죠. 마스터 프랜차이즈 모델의 경우에는 로열티, 그러니까 매출의 한 3에서 5%를 부과하는 구조고요. 별도의 자본 투자 없이 수익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교육도 해주는데 사실 차리고 하는 거는 걔네가 다 차리고 이 교촌치킨의 부자재와 그 다음에 소스와 이런 걸 받아서 걔네들이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영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만 킹자이 인터내셔널과 같은 강력한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해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해외 매장 수 증가입니다.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인데 천천히 성장이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 누가 봐도 이 상당히 조금 많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말레이시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태국, 필리핀, 미국이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미국 점포 수를 이제 늘리기 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국 점포 수라든가 이제 원래 잘 되는 곳 점포 수를 늘리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100개 이상도 가능하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오케이 매장 수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문제 있던 거 해결했어. 그래서 수익도 늘어날 걸로 알겠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요즘 들어서 핵심은 밸류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너네들이 주주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교촌도 뭡니까? 네, 주주 이 친화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배당금이 전년 대비 12% 늘어난 65억 원으로 배당 수익률이 4%입니다. 사실 4%면은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주주 환원 정책, 밸류업에 맞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배당 성향은 약 40%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사주 매입보다 배당을 통한 환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도 실제 2025년 예상 PER 7배 수준입니다. 그냥 낮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 PER로 봤을 때 저는 10 정도로 기준을 보거든요. 10을 적정 주가로 보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요새 너무 다 고평가돼 있어서 10도 낮은 편이지만 지금 현재 그 10도 안 되는 7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동종업체 대비 저평가가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 글로벌 확장과 그러니까 해외 아까 매장수 늘리는 거, 국내 구조조정 작년에 다 끝냈죠. 비용 200억 썼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2025년도부터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기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시가총액은 좀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라든가 지금의 뭐 흐름을 볼 게 아니라
그냥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좀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2024년 1, 2, 3, 4분기, 2025년 1, 2, 3, 4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벌고 있다가도 적자 99억 냈죠. 그 다음에 76억, 55억. 그래서 이때 이제 좀 많이 때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나면서 248억에서 줄었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줄은 이유가 뭐라고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 비용이 아니었으면 아까 얼마였다? 이게 300억이었다. 300억 이상이었는데 영업이익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일회성 비용 때문에 기업이 평가받지 못했다는 거고 올해 전망치가 어떻게 됩니까? 1분기부터 보시면은 150억, 140억, 140억, 140억 실적이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총 얼마? 575억이 전망되고요. 만약에 이 수치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가총액은 당연히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뭐 2025년 수준이 저평가됐다고 하는데 이만큼 안 나오면요. 24년도에 그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수치가 아까 뭐 338억이었나요? 이 정도였는데 이걸로 평가를 해도 지금 시가총액은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엄청 저평가돼 있다 볼 수는 없지만 적정 가치 수준에 수렴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성장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교촌 FMB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가격은 조금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쭉 당겨 보시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좀 거품이었던 거죠. 거품이 빠지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에 수렴됐냐? 뭐 보시면은 거의 2,800억, 뭐 2,700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까 영업이익이 300억대였다고 했죠. 원래 구조조정 없었다면. 그렇게만 해도 지금은 낮은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5천억대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업의 성장이나 우상향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실적 대비 기업의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는가, 영업이익 성장이 있는가, 기업이 확장성이 있는가를 봤을 때 나쁘지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촌 FMB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교촌 FMB 이런 기업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 하는데 올해가 좀 본격적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교촌 FMB 관심 많이 가지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는데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AI,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트럼프 일론 머스크 해가지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무료니까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3일, 10일, 11일, 10일, 7일, 6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저희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장전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장마감하고 매일 올려드리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